처음 상품을 등록 시 원가보다 싸게 파는 거예요. 현재 소싱하기 좋은 상품을 예로 든다면 현재는 제가 검색해보니까 뭐 쌀통이라든지 다양한 소싱 방법들과 판매 전략들이 정말 난무하고 있습니다. 다 틀린 얘기도 아니지만 그건 각자들에게 잘 맞는 방식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제 얘기는 유튜브에서는 이때까지 말씀드리지 않았었던, 유튜브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하고 조심스러운 얘기는 맞습니다. 저의 온라인 창업학개론 수강생 분들과 소통을 할 때에는 정말 많이 말씀드리곤 했지만 전반적인 사업이라는 것의 기본기를 먼저 알고 난 다음에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드리는 것과 다짜고짜 처음부터 이러한 스킬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말하는 저도 그렇고 받아들이는 대표님들도 그렇고 서로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고민을 하다가 제 주위에도 현재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려고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지인들도 한 3분 정도 있고 해서 항상 이야기를 제가 하다 보면 이 얘기는 반복적으로 하게 돼요. 이런 현실적인 찐 내용이 오히려 여러분들께 더욱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하면서 조심스럽게 영상을 찍습니다. 먼저 어떠한 상품을 소싱해야 하는지 이전에 반드시 처음 온라인 사업에 진입을 하신다든 또는 대량 등록으로 다 해봤지만 아직 나의 주력적인 타이틀 상품 하나 만들지 못하고 헤매고 계신 대표님들께서 반드시 이 개념 정도는 알고 상품 소싱을 그 다음에 배우셔야 보다 리스크의 시간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온라인 사업의 형태가 물론 있겠지만 수천 가지, 만 가지의 상품을 대량 등록을 해서 전체 마진율 30% 또는 20%를 잡고 얻어 걸리기식의 사업을 잘 해나가시는 분들도 유튜브에는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러한 방식이 단발적으로 얼마가 남을 수는 있겠지만 사업이란 건 그때만 잠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방식들이 쉽나? 그게 가능하나? 과연 그게 돈이 되나? 라는 생각을 해요. 부업이라면 물론 도움이 되실 수도 있겠지만요. 이러한 방식에 제가 부정적인 이유는 왜냐하면 저는 오랫동안 지속적인 사업을 해오면서 저는 잘 모르는 방식이에요. 시도해 보려고도 안 했었고 그냥 가볍게만 훑어봐도 사업을 빌드업 해가는 입장으로서는 시간 낭비지 않나 합니다. 물론 부업으로 잠깐 일정 수익을 가져가는 건 괜찮겠지만요. 대량 등록이나 위탁 판매만을 고집하는 방식들과 제가 성향이 맞지 않을 수도 있겠고 제가 잘 못해서 알지 못해서 그런 걸로 정리를 드리고 잘하시는 분들도 있다고들 하니까요. 그냥 심플하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온라인 사업의 시작, 현재의 접근 방식의 가장 중요한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역마진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택배 건수 늘리기, 판매량 늘리기. 세 번째, 객단가 높이기. 물론 이 방식은 상품이나 상점 또는 사람을 브랜딩하여 소비자의 유입도를 끌어오면서 인플루언싱 판매 방식을 저는 무조건적으로 선호하지만 이것을 다 배제하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하나 더, 투자 비용 없이 다 품종을 등록하면서 마진 몇 프로다, 몇 프로 마진이다 하는 판매 방식도 아닙니다. 오로지 제조를 하지 않고 사입과 위탁 판매 방식을 믹스하면서 사업을 영위해 나가면서도 단발성이 아닌 장기적으로 사업을 지속 성장해 나가는 방법 중 지극히 하나의 방법일 뿐이에요. 현재 온라인 사업은 내가 직접 제조를 하지 않고 수많은 판매자들이 똑같은 상품을 가져와 그냥 싸게 팔거나 페이지에 가치를 입혀 마진율을 조금이라도 더 높이거나 치킨 게임을 하는 판이 더욱더 심해졌다고 봅니다. 불과 2년 전과 3년 전과는 또 다르죠. 그만큼 각 판매자들의 플레이들이 다양해졌고 몇십만 명의 온라인 사업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20년이 넘게 사업을 지속해온 저의 판단으로는 점점 온라인 판매가 돈을 벌기가 예전보다는 많이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얘기이며 또 그 속에 필승법을 찾아야 살아남는 거겠죠. 먼저 상품 소싱에 앞서서 개념을 아셨으면 하는 첫 번째, 역마진에 대한 투자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마진이 높은 상품들은 수요도가 낮거나 경쟁자들이 많지 않죠. 물론 이런 상품들만 골라서 잘 판매하는 틈새 시장을 노리는 방식으로도 갈 수는 있지만 결국 오래 하다 보면 사업에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다는 말은 돈이 안 된다는 거죠. 결국 이렇게 마진율이 높은데 수요도는 좀 낮고 경쟁자들이 없는 이런 상품들은 내 상점에 구색으로 껴야 하는 레어 상품이나 아우트로 상품 정도로 배치를 할 때 이러한 상품이 필요한 거겠고요.
결국 내 상점에 타이틀 상품이 있어야만 하고 그걸 계속해서 내 타이틀 상품을 늘려나가는 방식인 거죠. 유튜브 영상들에서 마진율이 뭐 30%다, 40%다 라고 하면 그것이 상품 하나를 팔았을 때 10,000원이 남고 20,000원이 남으면서 하루에 100개씩 팔리는 이런 상품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현재 기준으로 무료 배송이 아닌 경우를 가정했을 때 예를 들면 원가 한 4,000원짜리를 약 7,000원 정도 팔았을 때 실마진이 한 1,900원 정도 남고 마진율이 대략 한 30%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집중 부탁드립니다. 각 카테고리나 상품별로 시장의 형성가라는 게 있어요. 각 카테고리나 상품별로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판매가를 말하는 거겠죠. 어떠한 대형 키워드를 입력하고 여기서 대형 키워드란 현재 소싱하기 좋은 상품을 예로 든다면 현재는 제가 검색해 보니까 뭐 쌀통이라든지 스포츠 브라 이런 건 지금 미리 소싱해 두시면 지금 3월 시점에서 보면 약 한 달, 2달 뒤부터 판매량이 급증하는 형태겠죠. 또는 문콕 방지 가드나 뭐 자동차 문콕을 방지하는 가드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분석을 현재 해보면 현재 등록하기 좋은 상품들이죠. 하지만 프로그램보다는 저는 SNS나 카페들의 공동구매 또는 실질적인 현재의 사람들의 수요도가 몰려있는 상품들을 많이 검색하면서 상품 소싱 과정에서 결정을 내리는 편이고요. 아이템 스카우트나 검색 프로그램은 소싱을 할 때 참고 정도로만 아주 잠깐 활용하는 영역입니다. 문콕 방지 가드의 경우에도 예를 들면 차문 옆에 작게 붙이는 가드보다는 요즘 트렌드는 운전석이나 보조석, 차량 외부의 손잡이부터 뒷문까지 길게 거리식으로 일자로 길게 펼쳐져 있는 패드 형식의 상품들이 많이 팔리는 추세인 거죠. 로켓크로스에도 많이 안 보이던데 이렇게 같은 키워드 내에서도 분명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문콕 방지 가드라는 키워드를 노출을 하지만 목적성이나 용도는 같지만 시기적인 트렌드는 분명히 다르니 이런 걸 구별을 잘하고 소싱에 접근하셔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예전부터도 이러한 프로그램에서 경쟁 강도를 조사하고 뭐 그래프를 보고 탑 40과 탑 80의 매출 차이를 분석해서 네이버 쇼핑 탭 1페이지의 매출과 2페이지까지의 매출의 차이를 보고 내가 끼어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라면 들어가 보고 말고를 결정하고는 했었지만 지금 24년 현재는 이런 건 역시 무의미해요. 검색수나 그래프 정도까지만을 보고 내가 팔고자 하는 플랫폼들의 시장 판매 형성가의 룸을 분석하고 리뷰 개수를 보면서 이 상품은 몇 개 정도 팔렸나? 이 상품은 현재 몇 개 정도가 팔리고 있나까지 그 정도만 분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물론 상세 페이지는 벤치마킹과 잘 팔리는 상품들의 안 좋은 후기들을 베이스로 경쟁사들을 내가 그나마 조금이라도 이길 수 있는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 구매 전환율을 높이는 데 힘을 써야겠죠. 어떠한 카테고리의 상품을 내 상품으로 만드는 필승법은 간단합니다. 사실 정말 많은 기업들에서도 정말 많은 브랜드들에서도 정말 많은 셀러 분들께서도 이러한 플레이를 하지만 유튜브에 많이 안 나오는 내용이네요. 찐으로 현실은 지금 왜 상품 판매가 더 어려워졌다고 하냐면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역마진에 대한 투자. 이걸 마이너스 보면서 판매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온라인 사업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투자. 즉 지금은 투자 비용이 점점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이제 좀 아시겠죠? 처음 상품을 등록 시 원가보다 싸게 파는 거예요. 이건 역시 수많은 기업들이 예전부터 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스포츠 브라 시장이라고 한다면 의류나 패션 잡화 쪽이 오히려 모델 이미지나 상세 페이지의 분위기로 인해서 시장 형성가의 룸이 조금 더 크긴 합니다. 그래서 더 해볼 만도 하죠. 많이 잘 팔리는 상품들을 볼 때 먼저 리뷰 개수 확인들 많이 하시죠. 스마트 스토어는 리뷰 포인트나 리뷰의 어떠한 혜택들을 많이 주기 때문에 리뷰 한 개당 저는 대략 평균치로 10개 정도는 팔렸다고 생각을 하고 쿠팡의 경우는 리뷰 혜택이 많이 없기 때문에 대략 리뷰 한 개당 15개에서 20개 정도는 팔린 상품이라고 보는 편이에요. 20개 이상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희도 팔아봤을 때 이 비율이 안 맞는 상품들도 꽤나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시장을 분석할 때는 이런 기준으로 봐요. 스마트 스토어는 한 개당 10개, 쿠팡은 한 개당 20개.
오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사진 리뷰 혜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오히려 리뷰를 더 달더라고요. 리뷰 한 개당 판매 수량 한 6개에서 7개 정도를 계산하는 편입니다. 리뷰가 많은 상품들 위주의 상품 개수와 리뷰량이 조금 처지는 상품들의 시장 형성가의 룸을 판단하고, 리뷰가 많이 붙은 상품은 얼마고 리뷰가 아예 없는 상품들은 배제를 시키고, 리뷰가 적당하게 좀 하위에 달려 있는 것들의 시장 형성가를 한번 판단을 합니다. 해당 플랫폼에 그래서 진입 여부를 결정하는 편이죠. 타이틀 상품의 경우는 조금 더 자세하게 현재의 판매량을 분석하기도 하고요. 이것도 현재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빠르게 말씀을 드리자면, 예로 쿠팡 판매자 로켓의 경우는 해당 상품을, 어떠한 상품을 클릭을 하고 장바구니로 넣으면 재고가 10개 미만은 몇 개가 남았다라고 뜨지만, 재고 수량이 표시가 안 되는 상품은 수량에 플러스 10이라고 뜹니다. 플러스 10을 누르고 100이라고 숫자를 입력하면 창고에 100개 미만이 남았을 경우에는 재고 수량에 나와요. 로켓의 경우에는 재고량이 100개 이상인 것들도 너무 많아서 판매자 로켓으로 많이 보는 편이고요. 이걸 매일 체크해보면 하루에 몇 개씩 팔려나가는 상품군인지도 어느 정도는 느낌이 오겠죠. 내 타이틀 상품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타이틀 상품을 제외한 위탁을 해야 하는 상품들은 제가 뒤에서, 이 영상 뒤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각자들의 주력 판매 채널이 있으시다면, 저는 온라인 판매가 처음이라면 시장 형성가의 어떤 룸을 보고 추후에 내가 가격을 올릴 수 있을 정도를 계산해 가면서 상품을 소싱한 후 처음에는 공격적으로 홍보비를 쓴다고 생각하고 원가 이하로 낮춰서 일정 수량을 이벤트 걸어 판매합니다. 원가가 4,000원이다 하면 3,000원으로도 판매를 하죠. 더 낮출 때도 있고요. 원가보다 저렴하게 판매를 하는 거니 부가세는 없겠죠. 하지만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나 판매가를 우선적으로 정하고 쿠폰이나 리뷰 포인트 플레이나, 예를 들면 오레이즈 같은 경우는 타임 세일이다 이렇게 할인을 적용해줘야 하니 부가세는 뭐 200원 또는 300원, 내가 판매를 한 이벤트가가 아닌 내가 등록을 시켜준 판매가에서 부가세는 계산을 해야겠죠. 그리고 플랫폼 수수료 정도는 계산을 해서 하나 팔 때 1,000원이 마이너스다 라고 한다면 500개가 판매가 될 때까지 팔아도 50만원, 60만원 투자하는 거예요. 이렇게 팔았을 때 리뷰는 가성비 측면에서 더욱더 소비자들이 많이 달게 되어 있고요. 물론 상세 페이지나 상품 발송 시 리뷰 유도까지 더 해준다면 좋겠죠. 수요가 큰 시장에서는 1000개도 원가 이하로 팔면 금방 팔리겠죠. 그래야 100만원, 120만원 정도 한 상품에 투자하게 되는 겁니다. 판매 건수 1000건, 리뷰 100개 달고 이때가 내 타이틀 상품 등록의 시작점입니다. 즉 디폴트 값인 거죠. 각 상품 카테고리의 특성마다 디폴트 값은 물론 다 달라지겠지만, 일정 수량을 판매할 때는 뭐 카페라든지 내가 직접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다든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든지 외부 유입의 채널에서 유입도를 데리고 오면은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이렇게 가장 혜택이 많을 때 상품을 판매를 유도를 하고 나중에 추후에 이벤트가를 상향 조정하게 되면 판매 수량이 절반 또는 많이 하락할 때까지는 4분의 1까지도 줄어듭니다. 이때에는 반응을 살펴가면서 판매가를 잡아야겠죠. 지금까지 투자 비용에서 시작해서 계속해서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파는 겁니다. 이래서 타이틀 상품은 시즌 상품이면 좋지 않고, 시즌 상품은 번외로 상점에, 내 상점에 구색을 맞추며 단발적인 매출을 늘리기 위해 기획을 하게 되는 거죠. 쭉 지속적인 상품 판매로 이어질 때는 크게 손가는 것이 없으며 사입량만 잘 맞춰가시면 됩니다. 물론 내 상품을 남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이미지 촬영이라든지 그건 직접 하는 것이 좋겠고요. 상표권 등록은 해두면 좋겠죠. 이렇게 한 상품의 영마진에 대한 투자를 하게 되면 두 번째, 택배 건수가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됩니다. 택배 건수 늘리기. 30일 기준 22일 정도를 잡고 하루에 45건 정도까지는 혼자서도 충분히 발송이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택배 건당 금액을 낮추면 됩니다. 여기서 1차적으로 마진율을 더 확보하게 되고,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앞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수요도가 높고 경쟁자가 많은 상품군들은 마진이 기본적으로 박해요.
박리담회로 큰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브랜딩이 아닌 이상 이러한 작업이 필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판매 건수를 늘리고 나면 마진을 높이는 방법은 물론 많다는 거죠. 택배비에서도 마찬가지이겠고요. 제조사 또는 협력사에게 원가를 절감시키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처음 온라인 사업에 진입하시는 분들은 하나를 팔았을 때 마진이 2,000원이나 3,000원이니 자꾸 시장 형성가 위로 판매가를 높이는 행위들을 하시는데 그것부터가 사업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몇 년 동안 대출하고 빚이 생기고 그만두게 되는 이유입니다. 시장 형성가를 가져가되 원가를 절감시키는 것이 장사에는 아주 기본적인 것이죠. 브랜딩은 이와 전혀 반대의 구조일 거고요. 판매 건수를 늘리는 것부터가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객단가 올리기.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을 할 때 판매자의 상점에 들어와서 판매자의 상점에 다른 상품을 함께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시는 경우도 참 많아요. 상품 하나하나가 제각각 다 따로 돌아다니는데 난 판매자 샵에 들어가 보지 않고 내가 살 것만 사고 나오는데 하는 분들도 정말 많은데 조금 공격적인 오레이즈만 해도 추가 구매 쿠폰이라고 해서 한번 구입을 한 고객이 내 상품을 합배송으로 받을 수 있도록 내 상점에 추가 구매를 유도하는 쿠폰도 있을 정도로 쿠팡이면 스마트 스토어 역시나 판매자의 다른 상품 보기로 고객을 유도를 합니다. 나의 상점 자체가 중구난방보다는 카테고리가 좀 일치해야 전문적이고 신뢰성 있는 상점으로 보이게 되지만 카테고리를 하나의 카테고리로만 수익을 계속해서 내기가 어려우니 타겟, 즉 나의 타겟의 설정이 중요한 거겠죠. 예를 들어 40대 여성을 주력적인 타겟으로 했다면 또는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로 정했다면 타겟은 좁힐수록 상점의 컨셉이 더욱더 강화되는 건 맞습니다. 나의 타겟들이 구매를 일으킬 만한 상품들로 상품의 카테고리는 달라도 구색을 잡아보신다면 충분히 객단가가 높아지면서 마진율을 더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 이렇게 모든 상품을 이렇게 처음부터 상품의 마이너스를 보면서까지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거냐라고 물으실 수도 있겠지만 앞서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타이틀 상품만 잘 분석해서 소싱하고 그것에만 투자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제 강의에서 타이틀 상품, 서브 타이틀 상품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그 외 나머지 상품들은 구색으로 마진은 좋은데 수요도가 떨어지거나 대량 등록, 얻어 걸리기 식의 마진율은 적은 그런 상품들 위주로 나의 타겟층만을 고려하여 위탁 판매의 상품들을 옆에 깔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 때는 전체 상품의 80%를 위탁으로 20%만큼은 나의 타이틀 상품과 서브 타이틀 상품은 사입으로 해서 구색을 가져가는 것이 안정적인 사업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앞선 제 채널의 수많은 영상들에서도 수도 없이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드리자면 브랜드가 답이다라고 계속 저는 말씀드리고 있지만 처음 진입하시는 분들은 먼저 과감한 투자면 좋겠지만 과감하지 않더라도 마이너스 투자까지는 아니라도 원가에 팔더라도 객단가 낮추고 그 다음에 객단가를 올리고 그 다음 사람들을 더 모으는 현재 시대에 박한 마진 일지언정 장사를 하신다면 순이익 그래프는 처음부터 우상향하는 것이 아닌 일정 시간을 지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주춤할 때 다시 이벤트를 하고 판매량을 늘리며 다시 빌드업을 하고 하시다 보면 재미있는 온라인 사업을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이 됩니다. 비로소 내 상점의 팔로우가 좀 많아졌을 때는 그때부터는 이러한 투자 없이도 일정 이상의 판매량은 유지가 되며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하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타이틀 상품이라면 내가 사입해 오는 상품이라면 처음에 안 팔린다고 하더라도 상품 하나를 꾸준하게 포기하지 않고 적어도 한 6개월 4개월이면 4개월, 6개월이면 6개월 동안은 꾸준하게 그 상품에 집착을 하셔서 상세 페이지의 가공이라든지 가격이든 상품명이든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해주는 자세로 소싱을 하신다면 분명 좋은 성과가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의 상품 판매의 시작에 디폴트 값은 더 올라갔다고
그만큼 투자는 해야 내 상품을 보다 빠르게 만들 수 있다라는 저의 방식을 오늘 말씀드린 거고요. 시장 형성가보다는 판매가를 높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시장 형성가 안에서 결국 원가를 낮춰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본이 많다면 리스크를 안고도 더 공격적으로 가는 거겠죠. 도대체 어떻게 똑같은 상품을 쟤는 저렇게 많이 팔았을까의 일정 부분의 해답이 되셨길 바랍니다. 상품 소싱의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과 중국 소싱의 내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레어벌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